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몬테칼로 수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몬테칼로를 이용한 이제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통계물리에서 사용하게 될 그 몬테칼로 방법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여기 미리 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노트해 놨습니다. 이제 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배우실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써드린 importance sampling, 그 다음에 마르코프 체인, 디테일드 밸런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자, 좀 생소한 개념이시죠? 자, 우선 이제 importance sampling. 자, 여기서 샘플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적분을 할 때 이제 랜덤 넘버를 뽑았죠, 그렇죠? 그렇게 랜덤 넘버를 뽑는 것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지만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때 무작위로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을 추출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샘플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앞에 이제 importance sampling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아니면 앞선 이제 적분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뭐 이런 꼴이에요.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는, 이제 주로 통계물에서 앙상블 에버리지를 구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x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이 다이내믹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x에 의존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어요. 그걸 내가 fx라고 부를게요. 그 fx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야 돼요. 자, 그 물리량 값에다가 이제 x라는 그 양이 구현될 확률. 그게 이제 통계물리에서는 볼츠만 분포죠. 그렇죠? 그래서 파티션 펑션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 그 x에서의 요거. 자, 통계학에서는 이게 이제 이걸 캐노니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무 확률 분포를 여기다 갖다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흔히 접하는 그런 이제 계산식이에요. 확률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그걸 다 더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도 이런 적분을 했었는데, 거기서 했던 이제 방식을 이제 유니폼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유니폼 샘플링이란 건 뭐냐면, 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함수의 fx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p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px가 이제 이렇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쭉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난번에는 그냥 그 함수 하나만 적분을 했잖아요. 그럼 f 곱하기 p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의상 이제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건 뭐냐면, 어떤 뭐 구간을 물론 이제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전체 구간에서 구간이 뭐 어떤 정해진 구간이든 아니면 이제 좀 플러스 뭐한데 마이너스 뭐한데 전체 구간이든 아무튼 그 전 구간에서 내가 점을 균등하게 찍는 거야. 이게 정확히 등간격일 필요는 없죠. 내가 눈 감고 마음대로 찍는 거니까 아무데나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막 파란 점을 막 찍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랜덤 넘버를 뽑는다,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드로우한다고 그래요.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추출된 그런 이제 숫자들 n 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그것들의 평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앞서 계산했었던 그런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 앞에 페이지 보시면 구간의 넓이로 나눠주고 뭐 이런 작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적절히 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춰서. 근데 이 방법은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 안 좋은 방법이냐면,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p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를 이제 가정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적분할 땐 내가 f 곱하기 p를 하는데, f 곱하기 p는 이런 영역에서는 거의 0이죠.
거의 0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P가 너무 작아서. 요런 데에서만 이 적분값이 기여를 할 텐데, 샘플링을 할 때 전 구간을 다 샘플링을 하니까, 자, 이 몬테칼로에서는 항상 모든 계산이 통계적이라고 했고, 항상 통계적인 오차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 통계적인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샘플링하는 점의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여기에 있는 점들만 저런 적분값에 기여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점을 아무리 많이 찍어봐야 요 안에 있는 유효 구간 안에 찍히는 점의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확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걸 한번 계산한다고 쳐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그 다음에 델타 펑션 x 빼기 a dx. 자, 이런 적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적분은 유니폼 샘플링으로는 정말 대책이 없는 적분이에요. 왜냐? 점을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찍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찍어야 되죠. 그렇죠? 일단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점을 아무리 많이 찍어봐야 이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답은 그냥 FA예요. FA인데 X라는 그 실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그 실수를 열심히 내가 랜덤 넘버 눈 감고 막 찍었을 때 정확히 X가 A라는 곳에 찍히지 않으면 내가 몬테칼로 할 때 다 0이잖아요. 여기 이거 다 0이란 말이야. 다 0. 그래서 백날 점을 찍어봐야 그 FA라는 값을 못 얻고 그냥 0밖에 못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적인 에러를 줄이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상황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포턴스 샘플링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에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이거는 뭔가 샘플링을 할 때 내가 눈 감고 하지 말자. 중요한 부분을 그 부분 근처를 좀 더 신경 써서 샘플링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이제 좌변에 있는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내가 이게 x축이 있고 이제 y축이 있고 이제 이게 여기 fx가 이렇게 있고 이제 px가 일정한 영역 안에 이렇게 딱 몰려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찍을 때 무작위로 찍지 말고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 그러니까 px로 표시된 그 확률로 점을 찍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확률이 낮은 곳에서는 이런 데서는 점을 거의 찍지 말자. 쓸데없는 데 찍지 말고 이 빨간 함수의 값이 좀 높아지는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찍자. 굉장히 촘촘하게 막 찍고, 이런 데는 뭐 잘 찍지 말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포턴스 샘플링이에요. 그럼 이제 샘플링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링된 그 숫자들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답이 당연히 틀리겠죠. 답이 당연히 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니폼 샘플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금방 내가 임의의 점 하나를 찍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임의의 점 하나를 찍었다고 칩시다. 임의의 점 하나를 찍었을 때 그 찍은 점의 x를 이용해서 fx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 평균값을 계산할 때는 바로 fx에다가 그 점이 찍힐 확률 px에다 다 적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 계산한 거잖아.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점을 px로 찍었으면 그냥 이 px의 정보가 이미 랜덤 넘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나머지 계산하는 것은 그냥 px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게 바로 임포턴스 샘플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점은 뭐냐면 신경 안 쓰고 점을 찍으면 그 전체 함수값을 다 평균을 내야 되는데, 임포턴스 샘플링을 하면 그냥 이미 샘플링 할 때 이 px의 정보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fx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포턴트 샘플링의 기법이고, 이것이 유니폼 샘플링보다 당연히 훨씬 정확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임포턴트 샘플링에서는 대부분의 점들이 이제 여기에 찍히는 거죠. 유효 구간 안에 다 찍히는 거예요. 따라서 통계적인 에러를 쉽게 줄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점을 2배를 찍으면 대부분의 점들이 다 여기 안에 찍히는, 이런 데 다 하나도 거의 안 찍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포턴트 샘플링이 중요하게 돼요. 이제 하나 배웠어. 내가 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해도 되지만 내가 적절하게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임포턴트 샘플링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게 되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선거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론조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20대 인구 비율, 30대 인구 비율, 40대 인구 비율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를 한다고 무작위로 한다고 그냥 20대에서 그러니까 각 연령대를 똑같이 25%, 25%, 25%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그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구 비율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 인구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좀 더 많이 샘플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더 덜 샘플링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정확한 샘플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임포턴트 샘플링은 내가 px라는 그런 확률 함수에 비례하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주사위를 잘 던지면 되겠네. 주사위를 내가 아무렇게나 던지지 말고 주사위를 잘 던져서 내가 원하는 그 px라는 확률에 딱 맞춰서 주사위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 그런 임포턴트 샘플링 어떻게 하느냐. 내 주사위는 던지면 항상 1, 2, 3, 4, 5, 6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아니면 내 동전은 던지면 항상 앞면 뒷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내가 마음대로 그 확률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임포턴트 샘플링을 어떻게 과연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자, 이제 일반적인 이론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동전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동전을 유니폼 샘플링을 하면 앞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뒷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이런 동전을 원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 그런 동전을 내가 원해. 이게 나의 px예요. 여기 3분의 2, 3분의 1 썼는데 여기 아무 임의의 숫자가 여기 적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동전을 특별한 걸 만드는 거야. 앞면 뒷면이 똑같이 나오는 동전이 아니라 이상한 동전을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죠. 특별한 동전을 제작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내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유니폼 샘플링을 하는 이제 랜덤 넘버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 앞면 뒷면을 내가 x라고 할게요. x는 내가 랜덤 넘버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랜덤 넘버가 r 값이 3분의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앞면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랜덤 넘버를 뿌렸다는 뜻에서 함수 기호를 쓸게요. 컴퓨터에서 랜덤 넘버를 뽑아서 이 뽑은 값이 3분의 2보다 작아. 그러면 내가 동전은 앞면이 나왔다고 간주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랜덤 넘버가 3분의 2보다 크면 동전은 뒷면이 나왔다라고 내가 간주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동전은 정확히 앞면이 3분의 2의 확률로 나오고 뒷면이 3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유니폼하게 나오는 그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동전 하나 특별한 걸 만들어 놓고, 아니면 주사위를 이용해도 되죠. 주사위를 이용을 해서 1, 2, 3, 4가 나오면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주사위가 5, 6이 나왔다. 그럼 이건 동전의 뒷면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것도 바로 3분의 2와 3분의 1을 구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돌린 다음에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걔를 계속 던지는 거죠. 특별한 동전. 그럼 정확히 걔가 앞면 뒷면이 2대 1의 비율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은 지금 예로 설명드리는 여기에서는 아주 쉬운데 구현하기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볼츠만 분포 볼츠만 분포를 만들어내는 동전을 만들어라. 아니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라.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 돼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내가 찾고 싶은 확률 분포가 단순할 때는 뭐 이게 베스트 초이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행하게도 1번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마르코프 체인. 여기서 체인이라는 말은 그냥 뭐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연달아서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동전을 연달아서 던져. 여기 아래 이제 표시했는데 동전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째에서 쭉 연달아 쭉 던져서 이걸 쭉 늘어뜨린 거야. 체인이란 게 뭐냐면 일렬로 뭔가 쭉 늘어서 있는 걸 우리가 체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체인은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럼 그 앞에 마르코프라는 건 뭐냐? 마르코프는 뭐냐면은 자, 어떤 이상한 내 동전을 던질 건데 그 동전이 첫 번째 뭐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왔어요. 그걸 내가 X1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전을 또 한 번 던졌더니 어떤 또 앞면 뒷면이 나왔겠죠. 그걸 X2라고 부르는데 자,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동전이 두 번째 나왔을 때 나온 요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가 바로 그 직전에 그 동전이 앞면이었니 뒷면이었는지 그것에 의존할 때 그것을 그리고 이제 요때 앞면이었나 뒷면이었나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규칙을 딱 정해서 그 규칙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다음번에 앞면 뒷면을 결정하는 자,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련의 이런 쭉 숫자들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불러요. 마르코프 체인. 자, 이런 거는 마르코프 체인이에요? 마르코프 체인이 아니에요? 얘는 마르코프 체인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특별한 케이스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1번에서는 모든 숫자들이 독립적이죠. 그래서 자, 1번에서 이렇게 의존하는데 사실 의존을 안 하는 거야. 각각의 독립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마르코프 체인은 뭐가 특별하냐? 뭐가 마르코프 체인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던진 동전이 무엇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두 번째 던진 동전의 결과에만 의존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결과에 동시에 의존하면 그건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다음번을 예측하는데 그 다음번을 예측할 때 사용되는 게 현재의 상태에만 들어갈 때 그걸 마르코프 체인이야. 과거는 묻지 않는 거야. 제가 10년 전에 이 동전이 앞면이었어. 근데 지금은 뒷면이었어. 그럼 내일은 앞면일까 뒷면일까? 이건 마르코프 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르코프 체인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현재의 액면으로 내일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규칙을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마르코프 체인의 이 규칙을 잘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주사위는 정확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3분의 2와 3분의 1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요게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이야. 자, 여기 이제 현재 동전이 앞면, 현재 동전이 뒷면이야. 그러니까 현재 동전이 앞면이었으면 그 다음번에 동전이 여기서 이제 현재 앞면이었는 동전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룰이에요. 3분의 2, 3분의 1 어떻게 하지? 여기 이렇게 간단한 랜덤 넘버는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그럼 현재 뒷면이었어. 현재 뒷면이었으면 그 다음번 스텝에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그걸 3분의 2, 3분의 1로 하겠다. 이게 룰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동전을 앞면이나 뒷면 아무 데나 놓고 출발을 해요. 그렇죠? 그럼 앞면이었어. 그럼 요 룰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뒷면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요 룰에 따라서 또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현재의 정보와 규칙을 이용해서 계속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서 만들어진 이 숫자들의 집합을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룰을 따라서 던지면 정확히 여기는 앞면이 3분의 2만큼 나오고 뒷면이 3분의 1만큼 나와요. 자, 요것을 한번 컴퓨터로 한번 구현을 해서 진짜 이 룰을 따르면 정확히 3분의 2, 3분의 1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해서 정말 앞면과 뒷면에 나올 확률이 이렇게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대로 3분의 2, 3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얼마인데 다음이 얼마가 나올지 그 확률을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행렬로 표시를 했어요. 윗줄이 앞면, 현재 앞면이란 뜻이고 여기가 현재 뒷면이란 뜻이고 여기가 나중 앞면, 여기가 나중 뒷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좀 넘피에서 제공하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것이라서 여기 선언했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x의 처음 값을 내가 이거는 1을 앞면이라고 부르고 0을 뒷면이라고 부를게요. 0이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뒷면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냥 이제 무한 루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무한 루프를 돌리고 만약에 현재 앞면이었으면 어떡하라? 일단 함수를 미리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 출발할게요. 주사위를 이제 하나 정의를 해놓고요. 요 주사위는 이제 요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만족하는 이제 그런 주사위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앞면이었으면 그러면 np 랜덤 이게 뭐라고 했냐면 0과 1 사이의 랜덤 넘버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3분의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자, 숫자 1을 앞면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을 리턴한다. 그럼 이제 현재 동전이 앞면일 때는 해결됐고요. 현재 동전이 뒷면이었으면 요 3분의 2 확률을 좀 이걸 구현한 거예요. 얘는 자, 이건 이제 요걸 구현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내 주사이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미 함수를 구현을 해놨으니까 얘는 x는 my 다이스 x. 자, 요거 이제 현재 값을 이용해서 다음 값을 계산하라. 이게 바로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거야. 다음번 x가 현재 값과 그 다음에 그 규칙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무한 루프를 쭉 돌릴 텐데 그 중에서 1이 몇 번 나왔는지 근데 그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싶으면 내가 여기다 내가 주사위를 몇 번 던졌는지 그 다음에 1번이 나온 횟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주사위 이제 한 번 던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저 석세스에다가 x를 더한다. 그러면 0 아니면 1이니까 1이 나온 횟수를 이제 제가 다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다 내가 이제 쓸게요. 전체 중에서 자, 1이 나온 횟수 비율 이거죠. 이제 무한루프인데 한번 돌려봅시다. 얘를 땅 하고 돌리면 여기 막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고 이거 죽여야 되겠네. 자, 일단 죽이고 아이고 너무 내려갔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뭐 64% 뭐 이러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면 65% 갔다가 결국 이거 무한루프 하면 안 되겠네. 자,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이제 3분의 1로 이게 수렴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방식인데,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보면, 이거,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거 뭔가 속는 느낌이에요. 이건 보면, 현재 앞면이 나오거나, 현재 뒷면이나, 그냥 다음번에 앞면을 3분의 2로 해라. 이건 뭐 하나만 한데, 이건 그냥 독립적인, 현재 앞면인지 뒷면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다른 걸 선택해 볼게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내가 여기를 4분의 1로 하고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2 4분의 2 요런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게요. 자, 현재 앞면이었을 때는 계속 앞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 거기서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현재 뒷면이었어요. 현재 뒷면이었으면 뒤집어서 앞면을 만들 확률이 2분의 1, 그냥 계속 뒷면을 향할 확률이 2분의 1. 이건 진짜 현재 앞면인지 현재 뒷면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죠. 자, 이 경우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럼 이제 구현을 잘 해야 되겠죠? 자, 현재 앞면일 때, 앞면일 게 4분의 3이니까 여기를 3, 4로 바꿔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2분의 1로 바꿔주면, 그래서 이제 주사위 룰을 업데이트하고, 자, 그냥 무한루프로 그냥 돌려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죽여주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끝으로 어떻게 가지? 자, 저 뒤에 가면 이제 이 60%, 이게 3분의 2니까 원래 이제 0.666667 이게 돼야 되는데 무한루프라서 이게 한도를 초과했네요.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앞면의 확률이 3분의 2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 방법이 되겠어요. 자,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